고속버스 예매부터 볼 거예요. 자, 인터넷을 먼저 들어가 주시겠어요? 고속버스 예매는 책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자, 일단 여기 위쪽에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똑같아요. 고속버스 예매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코버스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고속버스 예매 그러면 코버스 나올 거예요. 자, 들어가셨죠? 그럼 이제 코버스 눌러볼게요. 자, 코버스 이제 눌러볼까요? 클릭. 네, 코버스 아까 고속버스 예매 치면은 코버스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더니 여기 이런 창들이 떴어요. 요거 이런 거 보여요? 이런 거? 요거 이렇게 떠 있는 것들 이게 팝업 창이라고 해요. 팝업 창은 뭐냐면 이 웹사이트에서 공지처럼 먼저 띄워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창 이런 걸 팝업 창이라고 하고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X 표시들 있어요. 일단 이거 눌러서 팝업 창들 다 꺼볼까요? 여기 X 이렇게 여기 X 이렇게 설 전후 특별 예매하고 있대요. X 운행 노선 뭐 신규 개통한 노선도 있나 봐요. X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 이런 내용들이니까 간단하게 내용을 보시고 닫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닫으면 이제 실제로 예매하는 창이 보입니다. 보이죠? 자, 여기서 편도가 있고 왕복이 있어요. 어떤 건지는 아시나요? 편도는 그냥 가는 걸로 끝나는 거고 왕복은 갔다 오는 걸 다 끊는 거예요. 저는 일단 편도로 끊을게요. 자, 출발지를 선택하게 나옵니다. 여기 출발지를 이제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 출발지를 클릭하면은 출발할 수 있는 곳들이 이렇게 보여져요. 물론 이름을 입력할 수도 있지만 주요 출발지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 지역별 터미널에서 골라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서울 경부터미널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주요 출발지를 서울 경부로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도착지는 어디로 도착할 것인가 이제 고르시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고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입력을 하셔도 돼요. 저는 어디를 갈 거냐면은 단양에 가려고요. 뭐 또는 내가 어디를 갈지는 고르시면 돼요. 저랑 똑같은데 안 고르셔도 됩니다. 뭐 나는 예를 들어서 삼척으로 가고 싶다 또는 속초로 가고 싶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예를 들어 아산 온양으로 가서 요즘 좀 온양은 좀 그러네. 자, 어쨌든 속초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경부에서부터 속초까지 언제 갈 건데요? 가는 날을 선택하게 나옵니다. 언제 가실까요? 자, 선생님 여기 도착지가 네. 원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 원하는 게 없어요? 네, 어디를 가려고? 원주 가야죠.
원주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일단 원주를 쳐볼까요? 일단 안 나오네. 동서울에서는 바로 가는 게 없나 본데요. 한승에서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원주라고 있어요, 아예? 원주 어딨네요. 아, 출발지에 있는데 왜 도착지에 있는 거였지? 강원 여기였죠? 네. 동서울에서 출발지는 도착지가 어딜까? 일단 다른 데를 좀 골라주세요. 네. 출발지에 서울 경부가 있는데 그때 이걸 몰랐는데 이제 서울 경부를 했다가 도착지는 제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데 지금 원하는 대로 잡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물론 골라서 원하시는 대로 누르시면 돼요. 이게 자꾸 서울 경부 그러면 떠나면 거기 서울 경부로 가고 있는 어디로 도착지를 찍으세요. 이 도착지가 지금 파랗게 돼 있잖아요. 이 상태로 출발지를 서울 경부라고 해도 되죠. 네, 서울 경부. 근데 도착지. 근데 여기 바꿨는데 이게 왜 충주 출발지를 바뀌었어요? 아, 그게 아니라 여기 출발지를 찍으면 출발지가 파랗게 선택이 돼요. 그쵸? 그럼 나는 서울 뭐 예를 들어 경부에서 가겠다. 또 도착지는 충주로 할 거면 여기 도착지가 여기 선택돼 있는 상태로 충주가 충북에 있어요? 충북에? 충주가 없는데? 금방 있었는데. 출발지에서는 보는데 도착지 바뀌는 거죠? 일단은 단양으로 간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가는 날 부분에 여기 달력을 눌러보시면요. 역시 가는 날이 다양하게 이렇게 달력으로 선택할 수 있게 나옵니다. 저는 1월 30일 날 간다라고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어디요? 여기 가는 날 옆에 오늘 내일 옆에 여기 네모난 달력 찾으셨어요? 날짜 고르세요. 1월 달이면 요거고 2월 달로 넘어가려면 요거 눌러서 가시면 돼요. 네. 2월 달 언제 가실 거예요? 8일날? 자, 그럼 조회하기 누르시면 돼요. 조회하기 요거 조회하기를 눌러주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이번엔 취소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당일에 취소하거나 승차일 2일 전 취소의 경우는 일단은 수수료가 없는데요. 만약에 1시간 전 취소의 경우는 이제 5% 또는 1시간 이내 취소는 10% 이렇게 수수료가 붙는다 이거예요. 자, X. 요것도 팝업이니까 제가 닫았어요. 닫으면 안 되는구나. 이 밑에 동의 누를게요. 화면에서 밑에 동의가 있었는데 제가 아까 못 봤어요. 여기 동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랬더니 웹페이지 메시지라고 해서 속초 서핑 속초 바다 서프 제휴 할인 해가지고 아마 제가 속초를 골랐더니 속초행 노선 이용하면 이런 거 할인하는 게 있대요. 광고네요. 그죠? 일단 확인. 네, 운행 개시를 프리미엄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고도 광고가 뜨네요. 확인. 광고는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속초를 골라놔서 뜬 거예요. 자, 밑에 보니까 예매 진행 또 있죠? 여기 또 눌러주시면은 왜 이렇게 조회하기 또 나왔는데요? 이렇게 배차 조회가 떠야 돼요. 안 뜨신 분은 제가 한번 돌아다녀 볼게요. 조회하기 또 나왔어요. 이거 나왔고 이거 화면 좀 키우기로 했죠 우리. 그래야 다 보이니까 통이 하고 확인 눌렀어요. 네. 코로나 관련 미운행 오전이 있다고 하네요. 코로나 장기화를 한시적으로 미운행한다고 그래서 배차가 없어서 다시 고르래요. 단양은 지금 미운행이네. 그러면 딴 데 골라야겠다. 일단은 출발지로 경부서부터 도착지는 딴 데를 골라보죠. 어디가 볼까요? 정해라고 해볼까요?
그래서 2월 8일날 가겠다. 조회해보면은 동의 누르면 이런 식으로 노선 조회 뜨고 일단은 확인하면 이렇게 배차 조회 떠요. 선생님 단양이 없어요. 없어요. 네, 전형으로 없더라고. 네, 딴 데로 가는 데가 가야 없더라고. 딴 데로 가야 되더라고. 네, 눌러서 그럼 어디 갈까요? 강릉 가볼까요? 원주도 없어요. 출발지는 출발지는 서울 경부를 하고 도착지는 강릉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조회하기 정리해보면은 확인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배차 조회가 떠요. 이게 많이 쓰면은 네이버에서 너무 알게 하고 아니요. 새로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회원록이 너무 귀한 쪽으로 했거든요. 네, 맞아요.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렇게 배차 조회가 뜹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석초까지 가는 데는 2시간 20분이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출발하는 버스들이 보이는데 7시 반 거는 벌써 자녀석이 없네요. 중간에 6시 30분, 8시, 9시, 9시 30분, 10시 20분 이렇게 보시면 자녀석들이 있습니다. 와, 속초 가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네요. 토요일에 가시는 분들이. 예, 저는 12시 반에 출발하는 우등고속으로 간다고 해보죠. 자,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출발 일자가 1월 30일이 맞습니까? 묻네요. 맞으면 확인. 없어요. 네, 그리고 요거 어디를 누른다기보다도 내가 이 고속버스가 많이 있잖아요. 다시 우리가 지금 여행을 전자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서울 경부에서 예를 들어 아까 제가 고른 데가 속초였긴 한데 강릉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엔 자, 예를 들어 30일 날 토요일 날 떠날 계획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조회하기 하면은 수수료 안내 나오고 제가 동의 누르고 확인해보면 이렇게 배차 조회 창까지 나왔어요. 그랬더니 보면은 6시 출발하는 건 28석, 7시 20분에 출발하는 건 25석, 8시 출발하는 건 5석 해서 얘는 프리미엄 버스고 얘는 고속버스, 얘는 우등버스래요. 각각 버스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물론 본인이 원하는 버스를 골라서 가시면 되겠지만 내가 몇 시에 출발하는지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나는 만약에 1월 30일 날 토요일 날 갈 때 나는 좀 늦게 일어날 계획이니까 12시에 갈 거야. 또는 뭐 11시에 갈 거야. 이런 거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그에 해당하는 시간대를 골라야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중에 실제 지금은 아무거나 골라도 되시지만 나중에 이제 여행 가실 때는 본인에 맞는 시간대 버스를 고르셔야 되겠죠. 선생님 좌석 고르라고 나왔네요. 네, 맞아요. 고르고 확인해보면 이렇게 좌석 고르라고 나와요. 일단 방역수칙 나왔고 여기서 애매하실 매수를 먼저 선택하신 후 좌석을 선택해주세요 라고 하고 확인 버튼이 뜹니다. 자, 여기서는 내가 여기를 이제 예매를 하기 위해서는요. 예매할 매수부터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확인. 자, 일반에 하나, 만약 둘 이렇게 고르려고 해도 2개가 안 되고 일단 하나가 돼요. 그쵸? 그러면 한 명만 되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계속 설명할게요. 일반에 1이라고 이렇게 맞춰놓고 내가 앉을 좌석을 찍어요. 내가 2명 가야 되면 이때 이제 한 명을 더 늘려요. 그 다음에 또 한 석을 찍어요. 이렇게 찍는 거예요. 같이 가야지. 같이 가려면 이렇게. 같이 가야지. 아니면은 따로 가려면 이제 따로. 저쪽 뒤로. 그치, 저쪽 뒤에 여기다 보내놓겠다. 그쵸?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보면요. 저는 10번하고 11번 좌석을 선택했는데 일반 2명이라서 가격은 43,000원이고요. 총 결제 금액이 43,000원이더래요. 이제 선택 완료를 누르면 만약에 내가 코버스에 회원가입이 돼 있으면 회원 로그인을 해라 라고 떠요. 그러면 이제 로그인해서 들어가셔서 결제하셔도 되지만 이 코버스는 비회원도 예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이 비회원 예매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비회원 예매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서비스에 대한 이용 약관을 동의를 해주시고요. 운송 약관도 여기 동의를 눌러요. 이 안쪽에서 굴리면 약관을 쭉 보는 거고요. 이 사각형 바깥쪽에서 굴리면 이렇게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도 동의하시고 개인정보 3자 동의도 하시고 전체 이용 약관에 그럼 동의한 거죠? 자, 예매 정보 휴대폰 번호 010 뭐 4939 뭐 0645 휴대폰 번호 뒤 4자리로 비밀번호 하라니까 저는 0645로 해야 되겠네요. 비밀번호 확인도 똑같이 0645 이런 식으로 본인 휴대폰 뒷번호를 비밀번호로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발권이 있는데 모바일 티켓 발권과 일반 티켓 발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바일로 티켓 발권을 하게 되면요. 모바일로 티켓이 와요. 네, 그러니까 내 핸드폰으로 티켓이 오는 거고 만약에 일반 티켓이라고 한다면 이제 홈티켓을 발행을 해서 하시거나 창구나 무인기에서 발권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냐면 모바일 티켓을 발권을 하시기 위해서는 일단은 핸드폰에도 보면 고속버스 티머니 이런 걸 설치할 수 있거든요. 고속버스 예매하는 거를 그걸 설치하셨을 때 모바일 티켓 발권이 가능한 거고요. 아니면은 내가 프린트로 출력을 해가거나 아니면은 그 고속버스 예매하는 데서 바로 그냥 출력을 해서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는평 승차권 정보인데요. 서울 경부서부터 강릉까지 가는 거 좌석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제 정보를 입력하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카드 종류 고르고 카드를 여기서 뭐 롯데카드냐 하나카드냐 카드를 이제 고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카드에 보면 카드 번호 있죠. 카드 번호 적고 유효기간 앞에 2자리 그리고 뒤에 이제 연도 2자리 그 다음에 카드 비밀번호 앞에 2자리 그 다음 생년월일을 그냥 숫자로 이렇게 8자리를 적고요. 결제하기까지 누르시면 실제 이제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제해서 가시면 굉장히 편하게 고속버스 예매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KTX나 SRT나 뭐 고속버스 예매하시는 것들은 거의 다 컴퓨터로 예매를 해서 가세요. 보통은. SRT 같은 경우 제가 실습을 시켜드리기 조금 애매한 부분은 SRT는 회원가입을 하셔야 그 안에 이제 배차 정보나 예매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배우시고 나서는 SRT 치셔서 회원가입해서 찾으시면 되셔서 그거는 그 정도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네. 티켓 이거 받을 때요. 모바일 아니고 그러면은 거기 고속버스 그 타면 거기 가서 창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게 이제 발권이 되기 때문에 창구에 가서 얘기하셔도 되지만 창구 옆에 보면 키오스크들이 있어요. 거기서 바로 출력도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아니면은 아까 옆에 보면은 홈티켓 요거 있죠? 이쪽으로 해서 변경 예매를 하면은 바로 핸드폰이란다.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프린터도 안 되고 모바일도 티켓도 안 되고 그러면 무인기 방문해서 발권. 무인기 가서 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무인기 가서. 무인기에 가가지고요. 여기 이제 알려주는 티켓 번호 같은 게 있어요. 그거 입력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발권돼서 나와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발권 가능하세요. 나중에는 어차피 앱 까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앱을 설치해서 보시면요. 훨씬 편하게 설치해서 쓰실 수도 있어요. 저도 보통 천안에 연수 갈 때 보통 지하철에 이제 타고 가면서 발권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플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어플이 설치가 돼 있다면 바로 그 안에 QR코드 형식으로 찍게끔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내가 타고자 하는 고속버스 앞에 보면 찍는 데가 있어요. 찍어서 바로 들어가셔서 활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고속버스 예매하는 거 간단하게 확인해 보았는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KBS 드라마 보기를 들어갈 건데 지금 연습하시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했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KBS 드라마 보기 들어갈게요. 자,
인터넷 들어갈게요. 열려있는 창은 다시 닫고 하는 게 깔끔하겠죠? 자, 인터넷 들어가셔서 지금은 KBS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공영방송 KBS라고 쳐주시면은 KBS에 대한 것을 검색을 해줍니다. 저희는요, 요 대한민국 대표 공영 미디어 KBS를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렇게 누르면 KBS 사이트를 들어가실 수가 있으세요. KBS를 네이버 검색창에 쳐요? 네, KBS라고 네이버 검색창에 치시고 그러고 나서 뜨는 대한민국 대표 공영 미디어 KBS라는 이 부분을 눌러서 홈페이지로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어오셨죠? 그러면 이제 여기 KBS 사이트에 우리가 회원가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 위쪽을 보면은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회원가입이 바로 보이면 좋은데 지금 바로 안 보이죠? 그쵸? 그래서 로그인을 눌렀어요. 자, 그러면 KBS 회원센터라고 이렇게 보일 거고 로그인 정보가 있지만 우리 회원가입이 아직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보시면 회원가입 버튼이 아마 보일 거예요. 여기를 눌러볼게요. 찾으셨어요? 그럼 이제 누르겠습니다. 로그인은 어디 위쪽에 보통은 오른쪽 상단 부분에 있어요. 아까 또 못 찾으셨다니 다시 한번. 자, KBS 들어왔죠? 이 위쪽에 보시면은 여기 위에 로그인 보여요? 오른쪽 상단에 검색 옆에. 아 여기 있어요. 찾았어요? 이제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회원센터가 들어와지는데 로그인 아직 우리가 회원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돼요. 이 밑에 보시면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재설정, 회원가입. 그래서 회원가입 버튼 보이시나요? 네, 이제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회원가입에서 어디에 해당하시냐요? 지금 우리는 일반 회원이고 만 14세 이상이죠?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만 14세 이상이세요. 그죠? 자, 여기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약관에 대해서 나옵니다. 약관에는 동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약관을 읽어보시는데 필수사항은 반드시 동의해 주시고 선택사항은 동의하셔도 되고 동의 안 하셔도 돼요. 자, KBS 이용약관에서 나오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동의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KBS 이벤트 공지나 마케팅 메일 활용에 대한 동의, 요거는 선택사항이죠. 그럼 저는 얘는 동의를 안 할 거예요. 필수는 반드시 동의하시고 선택은 동의할지 안 할지는 본인 맘대로 하세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시면 다음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그러면 본인 인증 수단을 통해 인증해주세요 라고 뜨네요. 지금은 휴대폰 인증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 인증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동통신사를 선택하게 나오죠. 이용 중인 통신사는 본인 핸드폰에 맞는 통신사를 고르셔야 되세요. 저는 KT 거기 때문에 KT를 고를게요. 그리고 본인이 SK면 SK를 고르시는 거고 만약에 KT에서 나온 뭐 알뜰폰이다 그럼 알뜰폰을 골라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어쨌든 선택하시고 이 밑에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 서비스 이용 약관 동의,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 통신사 이용 약관 동의 이렇게 4개를 모두 다 체크를 하시면 시작하기 버튼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누르셔야죠. 자, 그러면 인증이 이렇게 QR 인증, 간편 인증, 아이고, 지금 뭐가 떴어요. 이런 창이 떠서 그런데 얘 누르면 돼요. QR 인증, 간편 인증, 문자 인증 이렇게 떴는데 저희는 문자 인증으로 할게요. 현재는. 잠깐 설치가 뭐가 되고 있으면 설치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또 이 창이 하나 떴네요. 뭐 이런 창이. 그냥 얘 누르세요. 왜냐하면 인증이라는 건 결론적으로는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보안 프로그램을 지금 잠깐 설치를 한 거예요. 네, 설치하시면 돼요. 네. 설치 뜨는 분은 설치 눌러서 그거는 설치해 주세요. 왜냐면 문자 인증도 인증이잖아요. 본인이라는 걸 인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서 보안 정보 때문에 설치 프로그램이 뜰 거예요. 그리고 요 이름 적는 데다 이름을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본인 이름을 적으세요. 그 다음 생년월일 성별 적는 데다가 클릭하시고 생년월일부터 적습니다. 옆에는 이제 주민번호 앞자리가 1이냐 2냐 3이냐 이런 거 적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 번호 숫자만 쭉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 보안 숫자 입력 저는 뭐 여기 88580 뭐 이런 식으로 떠 있는데 여기 숫자를 여기다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는 숫자를 적는 거예요. 제가 적는 거 그대로 적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확인을 하면은 본인 핸드폰에 생년월일 적고 옆에다가 숫자 1이나 2나 적겠죠. 주민번호 7번째 자리가 1이면은 1 아니면 2면은 2. 그게 성별. 휴대폰 번호. 휴대폰 번호하고 확인요? 했어요? 요거 보안 숫자 적었어요? 보안 숫자는 뭐예요? 여기 옆에 보이는 숫자. 저는 79544라서 그대로 적었는데 여러분 건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걸 적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세요. 생년월일은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네, 썼어요. 하고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입력정보 확인하기라고 뜨고요. 일치하다면 확인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자, 그러면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로 본인 인증 확인 번호가 왔을 거예요. 자,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시고요. 그 인증 번호를 여기다 적어주세요. 아마 저랑 다른 번호일 거예요.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회원가입하는 창이 뜨는 거예요. 보안 입력이라는 게 있어요. 잠깐 볼게요. 아니요, 여기다 열을 적는 게 아니라 여기 성별은요. 주민번호 앞번호가 2잖아요. 2를 적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보안 숫자 입력이라는 부분은 이 숫자 보이세요? 뭐예요? 이거는 여기다 적어보세요.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아까 이거 설치 안 누르셨나요? 이거 할게요. 설치하라 그러면 설치해 주셔야 돼요.
두개 잡히는 그러니까 여기다 적으세요. 네. 그래서 여기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번호 적어요. 그리고 여기 숫자 정면 번호 뒷번호 한 자리. 그리고 2를 적어요. 그다음 핸드폰 번호. 회원가입 절차 계속 마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회원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마 저거 거쳐도 바로 회원가입 폼으로 보이지 않을 거예요. 아, 회원가입 네, 가입 바로 해주세요. 이거 저번에 네이버 가입했던 아이디 비밀번호로 이용할게요. 이거 선생님 정보 입력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죠? 네, 좀 해주세요. 네이버 아이디 뭐야 네, 똑같이 그거랑 똑같이 드릴게요. 그리고 아이디 옆에 중복 확인 버튼 뜰 텐데 중복 확인 누르셔야 중복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아이디 적을게요. 이거 주소를 연락하실 때는요, 폰번호 검색을 해주세요. 아, 그렇게 하셨어요? 나머지 주소 적으시면 돼요. 여기 해외 접속 차단 클릭을 해야지. 이제 해외에서 내 아이디로 접속하는 걸 차단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다 클릭. 필요하신 분은 체크해 두시고 아닌 분은 체크를 안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든 안 하든은 가입하신 데는 큰 상관은 없으신데 네. 해외에서 만약 내가 KBS를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러면은 차단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해외 예를 들어 뭐 말레이시아나 뭐 다른 나라에서요. 내 아이디로 회원 가입을 하시는 경우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가입이 아마 풀렸나 보네. 자, 여기 필수 입력 정보 요거 뜬 거 있죠. 요대로 이제 입력해서 넣어요. 아이디는 내가 알고 있는 아이디 해서 여기 중복 확인 하시면 이렇게 중복 확인이 체크가 됐고요. 사용이 불가능한 아이디. 그럼 다른 아이디를 쓰셔야 돼요. 아이디를 지금 사용이 불가능한 아이디라고 뜨는 거는 그 아이디로 가입이 돼 있는 게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디로 적을게요. 집어에다가 이거 빼고 공부 이력기에다 공 하나만 더 붙여보자. 됐네요. 이거 적어놓으셔야 되겠죠. 안 그러면 까먹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거 맡기고, 이거 입력 불가능한 문자가 포함되어 있대요. 지금 특수 문자를 쓰지 말라. 특수 문자를 느낌표나 아니면은 앰퍼센트, 샵, 제외, 물음표 제외한 특수 문자는 사용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비밀번호 뭘로 넣으셨어요? 이래도 그 끝에 아이잖아. 그것 때문에 느낌표 안 된대요. 근데 그 끝에 지금 느낌표만 지우세요. 똑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세면은 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좀 적어주세요. 이래도 저런 대장 부분이 여기 있는 대로 근데 똑같이 적으시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기억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거 오산이에요. 네,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저가 그러거든요. 네, 돌아서면 적어 두시는 게 맞아요. 네.
네. 비밀번호 재확인. 네, 재확인은 똑같이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메일은 우리 네이버 아이디 있었잖아요. 네이버 아이디 뒤에 골뱅이 네이버.com이에요. 그래서 골뱅이 뒤에 여기 직접 입력 눌러서 네이버.com을 골라주시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얘네는 필수 입력 정보라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들이고요. 추가 입력 정보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 KBS의 어떤 시청자 왜 퀴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맞춰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상품을 받겠다. 이런 목적이면 배송을 받아야 될 테니까 주소 입력하셔야 되겠죠? 네, 그런 목적이라 보시면 되겠고 우리 어차피 회원가입하는 거니까 한번 저는 주소 입력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우편번호 검색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도로명 주소를 넣게 나와요. 그럼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를 들어서 용마산로 93 이렇게 해서 넣으면은 여기 주소가 찾아져서 들어가집니다. 그럼 요 밑에 있는 이 줄은 뭐냐면 이 주소만 가지고는 내가 몇 층에 사는 아니면 몇 호에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여기다가 예를 들어 4층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넣을 수 있는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뭐 몇 호다 그럼 이런 식으로 적겠죠? 자, 전화번호는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넣으실 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마케팅 문자를 받겠다 하면 체크인데 굳이 안 받을 거면 체크 안 하시면 되겠죠? 해외 접속 차단 같은 경우는 내가 해외에서 로그인을 해서 KBS를 들어갈 일이 없을 것 같다. 그럼 차단해 두시면은 보안상 조금 안전하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해외에서도 KBS를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민을 가셨을 수도 있고 그쵸? 그럼 요거 체크하지 않는 거예요.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입력해 주시고 가입 완료까지 해주세요. 해외 접속 차단은 네, 안 하시면 되죠. 기본적으로 뭐 내가 여행 가서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아니면 이제 보안을 조금 더 신경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한국에서만 들어가게 하겠다. 요 체크를 해두시면은 해외에서 로그인이 안 되겠죠? 선생님 이메일 이제 입력했어요. 그럼 직접 입력 이거 눌러야 되는 거예요? 아이디를 입력하신 거죠? 아니 이거 리버 이거 아니고 여기 지준이에서 네이버 부를게요. 네, 오타가 나서. 네, 여기까지 다 하셨고 주소 입력도 오픈번호 검색 해주세요. 다 하셨어요? 좀 기다릴게요. 못 떨어졌어요. 이메일 제스처만 없으니까 안 된다고. 네, 안 하셨어요. 여기 붙이면 안 하셨고 이거는 몇 초까지 나오지 않았을 건데요. 여기서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특별시 여기 노원구 그다음에 여기 무슨 끝 이제 도로명 주소 주소요? 네. 요즘 몇 호까지 가자고요? 여기에요? 이렇게 안 나오는데 선생님 주소를 직원 주소로 알고 계신 거예요? 주소를 어디다 쓰는 거예요? 여기를? 거기에 주소가 무슨 로까지만 치면 밑에가 나와요. 나 여기 밑에 거 그냥 클릭했는데. 그냥 여기다 다 적어야 돼요? 선생님 하실 거야? 몰라. 몇까지만 선생님을 하시면 어디요? 여기다 3번까지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도로명 주소 영어로 적으시고 한양키를 눌러서 이거예요? 없어요. 인간은 띄고 치시고 그죠? 인간은 띄고 치시고 자 이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더 주소 있잖아요. 몇 층이라든지 몇 호라든지 그걸 이제 밑에다 적는 거예요. 선생님 슈도 영상은 다 이렇게 재생하시면 그러면서 봐요. 그러면서 봐요.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KBS 반영되는 게 안 보이네요. 그럼 크롬에서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여기가 비밀번호 적는 곳이 아니라 여기 이메일 그러니까 아이디 적어줘요. 메일 아이디. 그다음 골뱅이 길에 여기는 이제 네이버.com 이 서버가 붙어야 되는 거네요. 비밀번호는 아무데나 적으면 안 돼요. 자, 주소 입력해볼 건데 오픈 번호 것을 눌러보세요. 여기 누르는 거예요. 자, 여기 도로론 주소인데 여기도 서울시 무슨 중심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도로론 주소 적어보세요. 하고 여기 검색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 여기 눌러요. 그러고 나머지 주소를 여기다 적는 거예요. 몇 층 몇 호 이런 거 있잖아요. 적어주세요. 4층만 적는데 몇 층이고 4층. 그래서 가입하는 가입하고 하고 다 됐죠. 가입 완료되세요. 네, 회원가입 되시면 축하한대요. 자, 여기까지 다 하신 분은 회원가입 이제 가입 완료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가입 완료. 그러면은 회원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이렇게 떠요. 이런 식으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거 주소를 다 입력했어요. 네. 그러면 우편 번호 검색 이거는 뭐예요? 아까 누른 거니까 이거 눌러서 이 위에를 적은 거예요. 가입 완료 눌러주세요. 네, 가입되신 거 환영한대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연습곡 계속 보면 돼요? 그렇죠 뭐. 자, 가입 완료까지 누르신 게 133페이지까지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그인을 해볼 거예요. 이 옆에 로그인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좀 전에 가입했던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해보십니다. 그러면 쉽게 로그인이 되죠. 자,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온에어는 실시간 방송을 보는 거예요. 온에어는 지금 KBS에서 하고 있는 실시간 방송을 보는 게 온에어고요. 여기 뉴스는 뉴스를 보는 거, 드라마는 드라마를 보는 거, 예능은 예능을 보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드라마를 누르면 이렇게 드라마가 KBS에서 하고 있는 드라마들이 보일 거고요. 사실 전 드라마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중에 보고 싶은 드라마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그 드라마 페이지로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속에 방송 보기 있죠. 방송을 내가 다시 보겠다 하면 다시 보기. 그래서 보고 싶은 그 회차를 눌러보시면 문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플레이해서 보시면 되는데 요렇게 뜨고 지금 요렇게 떠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익스플로러에서는 얘가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가입 때문에 일단 익스플로러 들어와서 했긴 했는데 가급적이 요거 보시려면 크롬 창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 달래요. 그럼 제가 닫고 다시 크롬으로 가볼게요. 자, 구글 창에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KBS라고 적고 이렇게 KBS 사이트로 들어갔어요. 아까 여기 로그인 이제 누르면 회원가입 아까 하셨으니까 로그인만 하면 되겠죠?
아이디 적고 비밀번호를 적어서 로그인을 하면은 요건 우리 거 아니니까 지금 사용하지 않음 할게요. 자, 여기 이제 KBS 사이트에 뉴스, 드라마, 예능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누르는 거예요. 아까 드라마 삼광빌라로 하기로 했으니까 삼광빌라를 한번 저는 똑같이 골라볼게요. 요거였죠. 삼광빌라. 그래서 방송을 볼 건데 다시 보겠다. 그래서 3일 전 방송 요거로 볼 거야 하면 이렇게 누르면요. 이 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을 보실 때 옆에 요거는 전체 화면이에요. 그래서 화면을 크게 보실 수가 있고 ESC를 누르면 이렇게 취소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영화 예매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영화 예매관을 좋아하나 물어봤더니 CGV가 말씀이 있어서 CGV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네이버 들어가서 로그인해야 되죠? 예, 맞아요. 그래서 네이버에 로그인하라는 게 아니라 네. 인터넷을 들어가셔서 네이버에는 그냥 CGV라고 적으세요. CGV 엔터. 그러면 영화 그 이상의 감동 CGV 나와요. 클릭. 여기에 회원가입을 하실 거예요. 자, 위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로그인 옆에 회원가입이란 버튼이 뜨네요. 여기 회원가입 보이세요? 회원가입 요 버튼을 클릭. 그러면 CG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CGV CJ1 포인터 그 통합회원 가입이 뜹니다. 여기를 눌러서 들어가시면요. 마찬가지로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창이 뜰 거예요. 여기다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 뒤에 010을 제외한 숫자를 쭉 적으실 거예요. CGV 쳤어요. 이제. 네.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아이고, CGV부터 다시. 이제 쳤어요? 다시 영화 극이상의 감동 CGV 들어가셨어요? 네. 열로. 네, 들어가셔서 위에 보시면은 회원가입이라는 버튼이 중간 이렇게 상단에 중간쯤에 있어요. 누르셨어요? 네네. 네, 좋아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CGV CJ 포인트 통합회원 가입이라는 이 빨간색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셨나요? 네. 자, 그러고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름과 법정 생년월일 6자리, 휴대폰 번호 010 제외한 번호를 입력한 후 가입 여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요. 적고 가입 여부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가입이 됐으면 가입되어 있습니다 라고 뜰 거고요. 가입이 안 돼 있으면 회원가입 정보 약관 동의하는 창이 뜨겠죠. 저는 요거는 가입이 돼 있다 보니까 가입 절차는 같이 이제 진행하시면서 아마 약관 동의하시고 정보 입력하시는 거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입 한번 바로 해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예매를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예매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영화가 지금 개봉 중인 영화들이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국인지라 재밌는 영화는 아마 좀 없을 건데요. 그 중에서도 한번 내가 어떤 예매를 해본다 라고 한다면 이 중에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뭘로 봐야 되나? 이렇게 보니까는 어떤 영화가 1등인지는 안 보이네. 그럼 영화로 가볼까요? 영화로 보니까는 1등이 네, 진짜 시국인지라 애니메이션이 1등이네요. 소울이 아마 1등이라네요. 그죠? 자, 그럼 예매를 한번 해볼까요?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4등, 5등, 6등, 7등 이런 순서예요. 테넷도 지금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소울이 1등이니까 그럼 소울로 한다고 보고 예매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누른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예매 창이 똑같이 나오고요. 소울이 골라진 상태로 돼 있겠죠? 자, 극장을 고르시는데 서울에 있는 극장 중에 내가 가까운 극장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저희 학원 근처라면 건대도 가깝고 강변도 가까울 것 같네요. 그쵸? 집 근처 어디가 가까운지 생각해서 누르시면 되죠. 저는 천호나 중계 쪽이 가까울 것 같고요. 예를 들어 강변이라면 강변 쪽을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왕십리. 왕십리가 가까워요. 왕십리를 찾아서 눌러주시면 되세요. 왕십리. 자, 어쨌든 이렇게 누르면 날짜가 옆에 있어요. 27, 28, 29, 30, 31일까지 예매가 가능하대요. 그럼 나는 28일 날 보겠다 또는 30일 날 보겠다 이렇게 눌러볼까요? 토요일 날. 네, 토요일 날 보겠다 이렇게 눌러보니까 언제 이렇게 하는지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영화의 경우 1시 50분께 84석, 뭐 이거는 4시 5분께 84석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이 중에 내가 보고자 하는 해당 관을 선택해서 누르면 되겠죠. 예를 들어 난 시네폴에서 보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시작 시간을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보니까 시작 시간에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종료가 언제 끝나는지도 보이네요. 자, 일단 한 곳 고르죠. 시간하고 시간을 눌러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좌석 선택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고른 시네폴의 관은 상영 시작 2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언젠가 시네폴에를 가보려고는 했었는데 네. 네, 한번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아마 지금 한 자리씩 자리 뛰기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지금 띄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내가 볼 인원 수를 고르는 거예요. 몇 명이서 가서 볼 것이냐. 혼자 볼 거면 1, 둘이 볼 거면 2 이런 식으로 고르시면요. 이 부분에 이제 좌석을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내가 선택할 좌석을 누르면 돼요. 3번하고 5번에 앉겠다면 이렇게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제 선택을 하면은 얘를 이제 결제를 할 수 있게 나옵니다. 제가 고른 관은요 조금 특별한 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빈백이 있고 카바나가 올려져 있고 이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네요. 일반 관이라고 한다면 아마 가격이 좀 더 쌀 거예요. 자, 결제 선택을 누르면 이렇게 할인 쿠폰이 있으면 할인 쿠폰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관람권이나 포인트로도 결제하는 수단이 나와요. 근데 내가 만약 할인 쿠폰이나 관람권 등이 없다면 최종 결제 수단인 신용카드로 결제 수단을 하겠죠. 그럼 신용카드로 카드 종류는 예를 들어 뭐 현대카드면 현대카드, 그리고 일반 신용카드 하면 아까 우리 예전에 봤던 것처럼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비밀번호, 법정 생년월일을 고를 수 있게 뜨고요. 여기까지 다 설정하시고 결제하게 하면은 실제 이제 결제가 되는 겁니다.